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둔께의 유기효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효를 볼 적에는 반드시 그 본 하나의 효만 주로 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궤의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초구는 제후가 될 만한 인물로서 백성들에게 몸을 낮추는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군주의 상이었지만, 정작 유기에 와서의 초구는 어떤 대상인가 하면 이웃집 남정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제후도 아니고 초구의 대상은, 유기의 입장에서의 초구의 대상은 한낱 양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앞에서는 제후감이었으니까 유기의 입장에서도 제후감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기라 하는 것은 바로 승승응의 관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깔고 있을 때에는 올라탄다 해서 탈승자를 쓰는 것입니다. 유기는, 자, 보시다시피 이 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는, 바로 이 유기라고 하는 것은 양을 올라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승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응으로는 유고의 정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은 마치 뭐처럼 되어 있냐면, 본남편은 멀리에 있고 가까이에 있는 이웃집 남정네가 수작을 부린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승과 이 유기의 입장에서 응의 관계를 설정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효를 볼 적에 승승응, 누구를 위로 받들고 있는가, 누구를 위 아래로 깔고 있는가, 그리고 상응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위에 관련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그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우리 시속에서 멀리 있는 남편보다 가까이 있는 남정네가 와서 못이라도 하나 박아주기가 쉽지, 멀리 있는 남편네 그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남녀의 관계는 가까이 있어야지 멀리 있으면 문제 생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유기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기는 어떻게 되느냐, 엄연히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의 남자를 가까이 두고 있는 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앞에서는 초구가 제후였지만, 유기 입장에서 초구는 약간 그런 남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기는 두녀 전혀하며라고 했을 때, 둔이라는 것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렵다. 그래서 유기는 어려운 처지에 참 이러기도 그러고 저러기도 그러고, 그래 멈칫거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뭐가 같느냐, 승마반연이 말을 올라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말을 올라타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랫집으로 가야 되겠어요? 6, 9, 5로 가야 되겠어요? 가려고 해도 아래에서 초구가 찝쩍거리니까 못 간다 소리가 멈칫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비구라 혼곤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초구라고 하는 것은 자꾸 유기한테 찝쩍거린 것이 해코지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비구라. 이 도적구자죠. 해코지를 하는 그 어떤 나쁜 행패를 불러한 것은 아니고, 혼군이 자꾸 쉽게 말하면 같이 살자고 해서 이렇게 찝쩍거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여가 되고 두녀전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멈칫거리고 말을 타고서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까지의 상을 보면 어디까지를 연결지어서 글을 본 것인지 대충 보이죠. 바로 유기와 초구의 관계 속에서 남녀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에 상황을 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지만 다시 우리는 재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유기라고 하는 것이 유순중정하지 않아요. 이게 유순중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함부로 아무나 만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은 그러하지만 그래 그리 바뀌죠. 이게. 그래서 여자 정하야 유기라고 하는 여인은 정숙하다라는 것이에요. 정숙하다라는 것이 여기 글에서도 나오지만 중정지도를 지키니까 이가 중도요 정도니까 이게 그 정숙한 절개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집 남정네가 아무리 그 구애를 해도. 그래서 불자라가라는 것은 결혼하자고 그렇게 귀찮게 해도 잘을 하지 않다가라는 것은 이 주에서 나오듯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집 가는 것을 허락해서 결혼하기로 작정하면 그때에 비녀를 꽂고 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그 남자에게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뜻이 되지 않아.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결혼을 승낙하지 않다가 불자라가, 그러니까 결국 정자 뜻이죠. 절개를 지키면서 그 남자에게 혼인을 허락하지 않다가 10년이라 10년에야, 이 말은 10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궁이에요. 수가 다한 것이에요. 바로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가야 내 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이에 시집을 간다 해서 구호에 바른 배필을 찾아 가노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육효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요. 그래서 육효의 전반부는 비구라 혼구까지는 유기와 초구의 관계 속에서 남녀관계를 설정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10년 내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유기의 중정지도라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당시의 일과 그 당시의 지휘에 따라서 어떠한 덕이 나온가를 설정해 내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예요? 둔께가 어려움이 많을 때예요. 하나의 여인이 어려움이 많으면, 어려운 시대를 당하면 멀리 있는 남편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집 사내의 도움을 받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게 흔들리기가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승마반여라고 하는 것을 주자께서는 말까지 올라타고 가지 못하는 형상으로만 말했지만 승마반여는 둔께에 있어서 두 번이 나와요. 유기효하고 바로 이 상유계효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승마반여는 딱 두 군데에서 승마반여라는 구절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 공통점이 있어요. 말을 올라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육이나 상육이나의 공통점이 양을 올라타고 있는 형상이 돼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남정네를 올라타고 있는 그 말 위에 타고 있는 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쳇말로 하면 좀 저속해서 말을 내가 아는데 이게 그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이와 상구만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이 되는 것이에요. 본에 보면 반이라 하는 것은 반포 부진지모로 서성인다를 분포로 썼죠. 이를 갈팡질팡하는 것이에요. 갈팡질팡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모양이에요. 말은 올라타고 있으면서도. 자라고 하는 것은 시집을 허락했을 때니까 시집 가는 걸로 정해지면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기해 보면 여자 허가거든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이 허락되니까 우리말로는 정혼이라 해야 되겠죠. 혼처가 정해져서 그런 혼인의 날이 정해지고 그러면 그 요즘 우리나라 시체에서는 첫날 밤에 머리 올려준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시체의 일이에요. 미리 비녀 꽂고 작간이 내려진 것이에요. 그런 시속에 잘못된 걸 가지고 옛날 고래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리 비녀를 꽂고 비녀를 꼽으면 자를 쓰죠. 명의 자지는 이름을 가지고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이름이 명이죠. 바로 이 어렸을 때의 명에다가 자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어른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이름 아명을 못 부르니까 자를 부르게 이제 되는 것이에요. 시집을 감으로 해서 어른 대우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예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호가 많이 발전한 것은 어느 때냐면 송대부터예요. 그래서 한태지와 같은 사람도 호가 없어요. 당나라 때 사람들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 자가 존칭사예요. 이게 호가 발전하는 것은 그 후대 송대 이후로 발전한 것이에요. 그게 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구이의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이의 부정적 측면과 우리는 구이의 긍정적 측면으로 이거 나눠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어려운 시절에 남자를 가까이 뒀다라는 것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면 그건 이웃과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 자체로 보면 음유중정이라고 하는 바로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행위로 나가게 될까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에 관한 부분이고 유응어상은 상대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죠. 바로 위에 여기에 위라는 것은 구오를 말하죠. 구오와 상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승초강이라 초구의 양을 올라타고 있다. 이 소리가 이 승마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초구의 바로 영향 때문에 위소란이 전해부진이라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 난자가 이 둔자 뜻이죠. 이게 둔자를 어렵다로 이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바가 되고 멈칫거리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상이 되는 것이다. 연이나 초비위구야오 그러나 초구가 유기에게 찝적되는 것은 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해꼬지를 하거나 그런 사나운 짓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를 도적구자로 쓴 것인 줄 알겠죠. 바로 이 해꼬지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내 구역이 위혼거이니 이에 자기로 더불어서 결혼하자라고 그걸 추구해서 그렇게 추근덕거린 거라고. 이게 단기 수정이라
초구는 그렇게 자꾸 옆에서 찝쩍대지만 단 자기는 바로 육이라고 하는 그 자신은 정도를 지키기 때문에 부지허라가 그에게 바로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든지 결혼을 허락하지 않다가 지우 10년하야 10년이라는 의미는 어떤 데 말이 되느냐 10년에 이르러서 수궁이극이면이라서 수가 다하고 우리말로 더 쉽게 말하면 운수가 다했다 하면 돼요. 그 찝쩍거린 남자의 그 수가 다하고 그런데 여기는 1, 2, 3, 4의 수로 다한 자리가 10이죠. 그래서 그 점치러 가거나 하면은 올 수가 좀 안 좋다고 그런 말 놓고 쓰잖아 이게. 그 기수소관으로 그 수가 다하고 그런 안 좋은 그 이가 사리가 다하는 날이면 바로 해서 10년이라는 것은 다할 궁극이란 뜻이에요. 궁극. 이렇게 안 좋은 처지가 다하는 날까지 기다리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망구자는 거하고 망구자는 초구죠. 잘못 구애를 한 초구는 떠나가게 결국 떠나게 될 것이고 정응자 합이 구호의 정응과 바로 배합을 해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가허이라 가히 혼인을 바로 허락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유자상이라 효에는 이런 상이 있기 때문에 인이 개 점자하니라 인하여 점자를 점친 사람을 경계해서 바로 옆에서 찝쩍대도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잘 참고 있어라고 이런 경계에 그를 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활 유기지라는 승강야호 여기에 유기지 난 그렇게 썼잖아요. 여기를 공자가 벌써 바꿨으면서 두녀 전녀라든지 하는 글자를 난자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자가 이 둔자를 다 난자로 보면서 줄을 써놓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유기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해서 이 여자도 분명 갈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도 달리지 못하고 왜 서 있는 것이요. 그게 그 초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요. 그걸 보면 유기진하는 승강야호라고 해서 이 승자 이제 알겠죠.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은 성성의 관계에서 아래에 어떤 것을 올라타고 있는가가 주변 환경에 관계를 정립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랫집 총각하고 같은 것이에요. 이게 그 요즘으로 말하면 더 정확하죠. 아파트 아래층 남자 위에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이죠. 이게 그게 강을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10년 내자는 10년이 되어서 바른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은 이 말이 있잖아요. 10년 만에 이에 자르라는 것은 본래의 상도로 되돌아선 거라고. 이게 바로 되돌아서기 전까지는 어디에 마음이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요. 10년 동안 버티니라고. 이게 초구와의 관계가 없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자 정 10년 여자 정하여 부자라가 10년 내자라 하는 것은 마치 이것이 우리는 시를 보거나 고사를 보면 항상 여인의 관계에 동정을 하거나 여인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 말할 때는 이 여인은 신하가 되는 것이에요. 신하가. 남편과 여인의 관계로 하면 군신의 관계로 딱 바꿔놓으면 신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여자가 10년 동안 바로 바른 배필을 기다리는 것이 딱 우리 다른 생각으로 하면 바른 임금을 만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되겠죠.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강태공이하고 이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강태공과 같은 사람이 그 해변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강태공을 기다리고 강태공이 문왕을 기다렸던 일이나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신지야라고 하는 들녘에서 농사를 지면서 탕림금을 기다렸던 일, 그런 일이 바로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윤과 강태공은 10년을 기다리는 여인처럼 바로 문왕과 탕림금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의리상, 의불구합이 의리상 아무나 구차하게 만나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이 여인으로서의 정절이라 하듯이 바로 신하로서도 이러한 경우를 비유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이라는 데에서 우견이 불자지 경이니 우리는 이 10년이라는 이 두 글자 속에서 또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육이라 하는 것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는 견고한 결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년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남자가 지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요. 이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유기에 아무 남자에게나 시집가지 않는 불자니까 시집가지 않는 그 견고한 절개를 볼 수 있으니 그래야만이 유도저 불자라 그래야만이 오직 시집을 가지 않은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자, 다시 해서 가면 10년이라는 것은 또한 유기가 남들에게 그 쉽게 결혼하지 않는 견고함이 오직 이렇게 시집가지 않는 데에 이르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저래자라. 그래서 마침내 끝에 가서야 도저에서 바로 본 남편에게 시집을 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순중정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가 아니었다면 불능연야라 등이 그렇게 못한 경우가 있다. 이것이 꼭 무엇과 같으냐면 삼국지로 예를 들면 관운장이 조조에게 항복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가까이 있는 조조가 마치 무엇과 같은 경우냐면 초구와 같은 경우였잖아요. 그리고 관운장이 조조 밑에 있다 보니까 관운장을 설득하려고 조조가 무한하게 애를 썼잖아요, 이게. 그리고 멀리 있는 유비는 구오에 해당된 거 아니요. 이랬을 때 관운장이 정말로 조조에게 넘어가지 않고 오간 참장을 하면서 5 관문을 통과해서 6 장수를 죽이는 거, 그러면서까지 유비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 경우의 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나라 소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환나라 소무가 이 흉노적에 있을 때 흉노적이 가진 압박을 다했어요. 한 소무를 설득시키려고. 이게 초구의 역할인지 알겠죠. 그리고 환나라는 저 멀리 있는 구어의 역할일 거 아니에요. 그러한 역사의 고사와 유사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여인으로 보면 그러하고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우리는 가까이에서 핍박하는 자와 멀리에 나의 주군을 모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계가 설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3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표를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6.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첫 번째가 6.3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정이죠. 이게 부정이에요. 자체가. 이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상응의 관계로 보면 어때요?
이웃의 관계로 보면 우리는 항상 이 자신을 놓고 정응의 관계로 보면 상육도 음이니까 불상응이죠. 서로 응이 안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부중정에다가 두 번째 불응이잖아, 이게. 이게 불응이고, 세 번째. 다른 음의 효들은 모두 양과의 가까운 거리 속에서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육삼만은 정응도 응이라고 하는 것도 음이고, 승승응 아까 그랬죠. 바로 이 올라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아래로도 음이고, 받든 입장, 이게 이제 받들 승자가 되죠. 위로 받드는 입장도 누구예요? 음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모두 다 음으로서 양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시간은 어느 시간이에요? 지금 이 둔께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 상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도움을 받지 어려운 시대에 도움을 받지 못한 상인데다가 하나 더 나쁜 점이 또 뭐예요? 진꾀죠. 이게 그러면 동지극 그런 거예요. 움직이기를 극도에까지 가요. 바로 이것은 모든 것이 갖춰지지 못한 처지에서 도움도 받을 수 없지, 자체도 부정이지, 중정도 아니지, 그런데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합적 관계가 육삼을 설정할 때 비유법으로 뭐가 되느냐. 직록무라 딱 그래요. 직록이라는 것은 사슴을 찾아 나섰다 이 말이 이건 나아갈 직자니까 사슴 사냥을 하려고 나아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추구하려고 움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슴 사냥 나가면 혼자 사슴 사냥 나갑니까? 나를 도와줄 사냥꾼이 필요하잖아 이게.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냥꾼이 없다가 이 무라는 우자가 논어 같은 데 보면 우인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나를 도와줄 사냥꾼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도 뿌적뿌적하니 혼자 깊은 산중에 사냥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 도와준 사람이 없이 욕심은 있지. 정도와 중도를 못 지키니까. 욕심은 발동하지. 진꾀니까 더군다나. 그러니 이놈의 사슴 보는 욕심에 저번에 말했듯이 결록에 이놈의 사슴만 보인 거예요.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 사슴 사냥 욕심에 나를 도와주는 사냥꾼도 없이 혼자 사냥을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 깊은 숲 사이에서 길을 잃게 되기 마련이다가 이브림중이니 오직 유자 썼죠 일부러. 사슴은커녕 오직 뭔만 당하느냐. 나무숲 사이에 들어갔다 이 말이 길을 잃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허튼 짓 하다가 어려움에 처했다가 됐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효를 연결지어 가만히 보면 곤깨가 나오잖아 이게. 곤깨가 나오는데 달리 보면 이 세효가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이 세효를 딱 보면 나무들이 뭐 하나씩 다 우거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이것이 나무 숲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상이 나온 거라고 이것도. 그 괴상으로도 봐도. 자, 이것이 육삼의 문제점이다. 이게. 그러니 이럴 처지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군자 기하야, 이 기자는 논어회 같은 데서는 견기란 말 많이 봤잖아요. 군자가 일찍이 이 조짐을 보고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 조짐을 보고서 불여사니 그만두는 것만 갖지 못해. 사냥을 가려고 뿌적뿌적 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 기민은
포기할 수 해야 할 그것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 왕하면이나리라 그만둬야 되는데 뿌적뿌적 그만두지 못하고 사슴 사냥을 나가면 결국 뭔 일이 닥칠까? 부끄러운 일만 이게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음유 거하야 부중부정하고 음유가 아래에 있어 가지고 이 부중부정이라는 모순을 가지고 있고 딱 그러잖아요. 이게 어때? 이게 상무정응하고 위로는 정응도 없고, 그래 가지고 바로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거냐면 망행치곤이에요. 부질없는 행동으로 어려움만 취한 거예요. 이게 부질없는 행동 알겠죠? 이제 부질없는 행동이라는 것이 사슴 잡으러 사냥꾼 도움도 없이 나서는 것이 망행 아니요. 그러다가 나무 숲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취곤이잖아. 이게 어려움을 취하니 바로 이것이 말한 충농무 함입 림중지상이라 사슴 사냥 나갔다가 나 도와준 사람이 없어갖고 나무 숲 사이에서 길을 헤매고 허우적대는 상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자 경계하여 군자는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그 일의 기미를 알고서 불여 사거니 놓아두는 것, 사거죠. 놓아두는 것만 못하는 것이니 야 광충이 불사면 만약 계속 그 욕심 때문에 기틀을 보지 못하고 일의 조짐이 잘못된 걸 모르고 계속 쫓아간다 이 말이죠. 이게 왕축이니까 쫓아가다. 우리말로 하면 계속 사슴 사냥으로 쫓아가서 불사면 그만두지 않으면 필치술이 나리니 반드시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초래한다가 이를 치자죠. 반드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초래하게 될 것이리니 점자의 여시하라 전침 사람이 마땅히 이와 같이 그만두라고 그 마땅히 이처럼 해야 할 것을 경계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육삼의 효라는 것은 모두 고립된 처지에서 망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자 기하야부터는 사실은 주공이 괴 밖의 뜻으로 경계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이 여염마을의 점쟁이에게 물러가면 이것이 교통사고 당할 일이라고 그건 점괘예요. 그런데 항상 그 뒤에 뭔 말을 하냐면 그날은 조심하고 차 타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 그건 점괘 밖에 경계하는 글이에요. 이러하듯이 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군자가 그 기미를 알고서 그만둔 것만 갖지 못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효 밖에 경계하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